낙제점이죠. 거의 빵점에 가깝다고 봐요. 예산 감시를 착각하고 있는데 숫자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예산 감시는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제1차 본회의가 바로 개의되겠습니다. 아니 말이 뭐야? 물어봐야 됩니다. 그 돈 거기다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썼는지 안 썼으면 그렇게 써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요구하는 이 세 가지를 하면 재정민주에 가깝게 됩니다. 시사 라이브 불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앞서 콤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떠오른 이슈가 있죠. 예,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이 머니독 이 첫 순서인데 첫 시간인데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님 나오셨고요. MBC 경남의 이상훈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납세자의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는지 감시한다 이런 차원에서 코너 이름 머니독으로 지었는데요. 소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정도 지방 예산을 감시를 했었는데요. 네. 또 제 별명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불독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해됩니다. 지금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비추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잘 썼는지 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훈 기자 뉴스하고 또 출연하는 건데. 오늘 두탕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외모가 불독스럽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트를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같은 직원인데 왜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쨌거나 집에 물 새는 거는 좀 고치지 못해도 제가 낸 세금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거는 소장님하고 함께 열심히 확인하고 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실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가 낸 예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또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 기본소득이 논의가 진행된 과정부터 네. 이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마침 제가 지난 일요일에 근무였는데 김경수 도지사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브리핑을 10시로 예정을 잡았다가 2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더니 2시에 크게 질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죠. 시장 꼴을 죽고 딱 해라 재래시장.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으로 올해 투자하게 되면 경기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약 8 내지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네, 보셨는데 사실 이게 이재용 소카 대표가 2월 마지막 날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예. 먼저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1,000만 명에게 50만 원씩 먼저 지급을 하자 이렇게 올렸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런 제안을 한 거고요.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제 100만 원이면 51조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네. 그거면 경부고속도로 3번이나 깔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으로 봐서는 거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하자 뭐 이런 거 아니냐, 표퓰리즘이다 뭐 이런 쪽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3월 2일 날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인이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좀 있어야만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재용 대표에 그렇죠. 있고 나서 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뭐 이게 근데 어쨌든
공짜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반응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딱 한 번이지만 이제 갑자기 정부가 100만 원을 그냥 줘버린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월세도 못 내고 너무 급하니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지만 네. 반면에 국가 재정 거덜나지 않느냐 또 뭐 이거 줬다가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3일에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응답자의 47.3%가 반대, 그리고 찬성은 42.6%입니다. 10.1%가 이제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이었는데 이게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8.8%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자면 이건 찬반이 일단 팽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껏 보면 기본소득 네트워크하고 기본소득당에서 계속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주목받지 못했을 예, 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29일에 이재용 대표가 발언을 하고 3월 2일에, 3일에 맞습니다.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3일 만에 이렇게 국민적 관심도가 올랐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돌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물론 전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정보와 자료를 좀 준 다음에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소득과 이제 재난 기본소득, 네. 재난 기본소득을 붙여놨는데 네. 이게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뭐 익숙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낯선 개념들. 네. 일단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먼저. 제가 선생님 모드로 잠깐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본소득이란 개념 자체가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한테 뭐 재산이 얼마가 되든 또 이걸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이제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다만 이거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뭐 매달이든 또는 매년이든 이렇게 되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해야 될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소득을 주는데 지금껏 국민들에게 돌아갔던 각종 복지수당들 위에다가 이걸 얹혀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건 식으로 발언을 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도 예산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오인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초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던 쪽에서 이야기나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은 기존에 들어갔던 수당들은 좀 정리를 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수당이나 저 병원 의료수당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야겠지만 네. 청년수당이나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이 기본소득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정에 그렇게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이 재난 시에 이 기본소득이란 말을 지금 차용을 한 거 정도로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저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 시에 모두에게 지급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그런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재난 때문에 지금 소득도 없고 뭐 일자리도 사라졌고 생계도 어려워진 국민들이 그럼 이걸 오롯이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국가가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딱 한 번 일시적으로 직접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안한 이 1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가족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4명이 있다고 하면 한 가정에 40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이죠. 이걸 뭐 1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명당 한 8만 원에서 9만 원 매달
그 정도의 수당 또는 어떤 소비 쿠폰을 받는다. 그런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방법의 문제일 테고 네.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하자는 거는 무슨 기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건데 그렇죠. 하자는 쪽에서는 네. 이게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내수 경제 한 2에서 3% 정도의 기대 효과를 얘기를 하지만 더 이제 국한에서 이제 경남의 경우 지역 내 총 생산을 보자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10조거든요. 지역 내 총 생산이. 그런데 이 경남도민 35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지급을 했을 경우에 이제 3.5조 정도의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 한 3%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변수가 별로 없을 경우 아주 좋게만 볼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는 두 가지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박성이 있는데 이걸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방 재정과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마중물 예산의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 정부 쪽에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들 쪽에서도 투자를 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좀 덧붙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쪽이 이제 찬성하는 쪽에 이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고, 반대하는 쪽은 역시나 이제 재정이 부담이 된다. 그 돈 어디서 마련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제가 양쪽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화면 먼저 보시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문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을 하려면 한 40조 정도는 해야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다. 51조 원 지급한 다음에 상당 부분 또 한 30~40%는 환수하는 세금으로 다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40조 추경을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은 나지 않는 것이고요. 재원 마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1년에 연기금을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게 7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의 국채를 사들여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또 그것이 이제 연기금의 공적 활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20대 마지막 국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 규모가 너무 커지게 돼서 재정 지속 가능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또는 업종과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초점 있는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석 소장님께서 이제 예산 전문가시니까 뭐 앞서서 제 느낌으로는 이 재난 기본소득에는 좀 찬성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동의하시는 건지, 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금 도입해서 급한 불을 좀 끈 다음에 네.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연착륙을 시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같이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재난 기본소득 나라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할 의지가 없거든요. 할 의지도 없고 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20대 국회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20대까지 오는 국회 중에 제일 엉망이다라고 하는데 예. 과반수를 가지고 있어서도 마음대로 정책도 펼치지 못하는 저 당이 있고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당이 존재하는 한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떤 좋은 정책이 와도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여지죠.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 같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네요. 예.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며칠 전에 전주시에서 이 재난 기본소득이 다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냥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예. 근데 엄밀한 의미로는 기본소득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지원하겠다, 긴급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설명을, 전주시가 3일 날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우니까 이 취약계층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긴급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뭐 자치단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원을 보니까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50억 원,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지원금 134억 뭐 등등등 해서 한 543억 원 정도의 긴급 추경을 이제 예산안을 짜가지고 시의회에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네. 이게 내일이거든요. 시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분위기는 좋다고 하던데 이번 달부터 바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한 명에 이제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대신 3개월 안에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더 강력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떨어진 10명 미만 기업 개수로 따지면 3만 3천 곳이 되는데 이곳에 평균 200만 원씩 긴급 지원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든 뭐 일용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 또 대리운전 기사분들, 택배 기사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평균 50만 원씩 뭐 등등등 해서 추경 예산만 1,316억 원을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가장 그 차선책으로서 좋은 일들을 한 거죠. 바람직한 모습들이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전주 정도가 1조 5천억 정도 예산인데 이 정도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전국 지자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전부 중앙정부한테만 무슨 지구를 선정해달라, 돈을 내려보내달라고만 하지 아껴서 우리 지역에 쓰겠다라고 하는 자치단체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전주가 최초입니다. 물론 네.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예전에 나주에서 100원 택시를 하다가 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접었다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좋은데 역시 뭐 예산 규모가 1조 몇천억 규모라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를. 예. 어떻게 재원은 많습니다. 재원은 많은데요. 지금 좀 전에 전주시가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재난 구호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 구호 예. 그 다음에 재난 관리 기금 나오고 있네요. 예. 재난 관리 기금이 있고 재구호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도 있고 예비비는 아니 근데 재난관리 구호기금 이런 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냥 임의로 쓸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 2월 27일에 행안부가 이 관계를 터버렸습니다.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금으로 써도 된다. 네.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버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약 지금 보시면 대구가 3천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280억 썼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중앙정부한테 돈 내놔라고 지금 악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뭐 이 기금이 있는 거랑 알았다 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네. 거기다 예비비가 있고 거기다가 순세기 잉여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합치면 경남 사례로 보면 약 4천억 정도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그러니까 경남 같으면 18개 시군에 또 이 돈이 다 있습니다. 순세기 잉여금, 재난관리기금, 재구호기금, 예비비까지. 그러면 경상남도가 경남 18개 시군 군수들과 모여서 이걸 논의를 해야겠죠. 네. 지원을 할 테니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경남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경남을 지금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조금 정리 차원에서 경남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전주시와 똑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조례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순세기 잉여금이라고 하는 작년에 썼던 돈들,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들을 여기다 투여하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겠죠. 지금 사실은 보면 전국의 지자체들 의지가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대표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는데 예. 이거 뭐 듣고는 있었는데 들어는 봤었는데 잘 모르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자치단체마다? 243개 자치단체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쓰고 남은 돈입니다. 못 쓰고 넘긴 2월액은 제외하고 빼고 쓰고 남은 돈이 기초자치단체는 5%에서 10% 전체 예산의 이 정도까지는 다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5% 평균을 더 상회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면 경남이 가지고 있는 순세기잉여금 재난관리 구호기금을 합쳐서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남이 갖고 있는 위기를 다 넘길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지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단초는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 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정치인들이 예산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정치로 들어갈 때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악수 잘하고 줄 잘 서고 공천해 준 사람 잘 보이면 그냥 공천 받아서 간 거거든요. 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열변을 공부하고 의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이 이상덕 소장님의 말씀을 들은 18개 자치단체 장이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좋은 소식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전주는 하는데 왜 진주는 못 하냐라는 거예요. 화성은 하는데 창원은 왜 못 하느냐. 네. 그건 서로 물어봐야 될 문제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중앙정부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지금 18개 시군하고 경남도가 나서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단초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또 뭐 재난소득에서 비롯된 재난 기본소득에서 비롯된 이제 기본소득의 논의,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논의가 활발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생산적인 또 결과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